양쪽 귀 밑에 수분 조절 목걸이를 부착한다. 목걸이를 상체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전시는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대표적 100여 점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함께 살펴보며 작품에 담긴 시대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맨 처음에 보여드릴 작품은 최욱경 작가님의 미처 못 끝낸 이야기입니다. 1977년도에 제작된 작품으로 한지의 색연필 그리고 크레용으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알록달록한 파스텔 색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들은 마치 인어공주가 물속을 유영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자연스럽게 번져가는 그라데이션은 부드러운 동화 속 장면에 함께 서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는데요. 작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끝내지 못한 걸까요? 이 작품이 제작된 1977년은 유신 정권 말기 한국 사회가 억압과 불안 속에 놓여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작품에는 작가 개인의 경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시대의 불안을 단순한 회화적 실험을 넘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시대의 잔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처음 보면 진짜 물이 묻어있는 건가? 물방울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김창렬 작가는 평생 동안 물방울이란 단 하나의 소재를 반복해서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물방울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고요한 명상과 존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캠퍼스 위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조용히 놓인 물방울은 마치 막 생겨난 듯 혹은 곧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모순된 순간은 작가가 오랜 시간 사유해온 존재와 비존재, 순간과 영원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언어의 장벽 속에서 김창렬 작가는 말 대신 물방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물방울은 존재를 확인하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이 한 방울 속에는 생명, 시간, 침묵, 사라짐, 그리고 명상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물방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나요? 이 작품은 이석주 작가의 일상 상황, 1996년도 캔버스의 아크릴 물감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작품을 처음 마주했을 때 사진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화면에는 천, 콘센트, 그리고 뒤편에 커다란 시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계는 원근법상 멀리 배치된 듯 하지만 그 크기로 인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콘센트 줄 또한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사실적인 듯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이석두 작가는 시계, 말, 기차, 명화, 낡은 책 등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사물들을 통해 붙잡을 수 없는 시간과 세월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깊이 들여다본 연작 중 하나입니다. 시간은 때로 야속하거나 두렵지만 작가는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영원하면 그 가치를 잊게 되듯 고통조차도 유한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견딜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시간의 속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주하는 이 작품은 한만영 작가의 시간의 복제입니다. 맑은 하늘과 해변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보기에 어색한 여인의 크기와 위치가 독특합니다. 그 아래에는 가운데가 뚫린 공간을 통해서 시계 조각이 함께 놓여져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작가는 레이저 커팅 금속 오브제를 함께 배치해 그 명화의 시간성을 오늘날의 맥락으로 다시 읽어내는 재맥락화를 시도합니다. 그림 속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를 잇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계를 흐려 기억과 현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이 작품은 익숙한 이미지들을 새로운 맥락에 놓아 시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재맥락화, 심지어 발음도 못 알아듣겠는데 단어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문경원, 전준호 작가가 공동으로 만든 뉴스 프롬 노웨어입니다. 뉴스 프롬 노웨어.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왼쪽에는 폐허 속에서 무언가를 조립하는 남성, 오른쪽에서는 깨끗한 공간에서 자연의 흔적을 정리하다 새로운 공간에 마주하는 어떤 여성의 모습이 동시에 전개됩니다. 이야기는 사회가 무너진 뒤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술과 인간, 현실과 이상에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끝까지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며 혼란 속에서도 인간은 생각하고 질문한다는,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느끼게 해줍니다. 작품은 이상적인 사회는 가능할까? 예술은 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어디에도 없는 곳을 뜻하는 제목을 통해 희망과 불가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미래를 암시합니다. 뉴스 프롬 노웨어는 예술이 미래를 상상하고 질문하는 도구임을 보여주며 이 프로젝트는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이어지며 예술이 사회와 미래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뒤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협업으로 이어지면 이런 말 필요할까? 이 전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와 예술의 흐름을 따라가며 작가들이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을 담은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작품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이어서 다른 전시도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서도호 작가님의 바닥이라는 작품, 이게 맨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정말 그냥 구조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과 그 집 사이에 있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집이라는 또 뭔가의 그런 의미를 담았나 싶어서 이렇게 막 봤거든요. 근데 뭐지? 하고서 설명을 읽었는데 인물들이 이렇게 손을 올리고 유리판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는데 보고 뭔가 되게 봤는데 보고 싶지 않았어요. 뭔 소리지? 여튼 그거랑 안규철 작가님의 자폐적인 문이라는 작품이 또 기억에 좀 인상 깊게 남는데요. 뭐 다른 부분이 없나 봤는데 그냥 다 닫혀있는 그냥 제목이 자폐적인 문이잖아요. 라는 뜻이 어떤 거였지? 하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는데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고립된 상태?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문만으로도, 이 개체 하나만으로도 뭔가 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이 깊었고요. 보자마자 무슨 작품이지 하면서 눈길을 뗄 수 없었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스 프롬 노웨어라는 작품인데요. 딱 보자마자 일단 임수정 배우님이 계셔서 하고 그냥 홀린 듯이 확실히 미래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둘 계속 영상을 보는데 솔직히 이게 양쪽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 눈이 진짜 이렇게 백진희님처럼 갈라지지 않는 이상 두 개를 동시에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계속 앉아서 확인을 해봐야 겨우 한 번 텀을 봤는데 이정재님 배우 나오는 화면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사실 눈길이 그냥 임수정님한테밖에 안 갔어요. 근데 계속 개체가 두 개 다 같은 데에서 나오거든요. 그 트리 장식용 그 불빛 있잖아요. 그게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임수정님 배우께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거를 이렇게 몸에다가 그러니까 얼굴? 이런 데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약간 미소를 짓나? 약간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되게 뭔가 그래서 한쪽 화면 그러니까 이정재님이 나오는 화면은 대재난이 닥친 순간 예술가로서 작업하는 남자 주인공을 보여주고 이 임수정님 배우님이 있는 쪽은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인 여자 주인공이 아름다움에 대해 눈을 뜨는 과정을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겠어요. 이거는 한 번 더 보고 싶고 더 뭔가 서치를 많이 더 해보고 싶은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 미래에 이런 예술이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이 되는지 약간 이런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개념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12년도 작품인데 지금도 매우 공감이 되고 눈길을 끌었던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